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봉제업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체불 봉제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수질 우려를 이유로 해안 입수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롱비치 일부 해안은 폐쇄됐습니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인 미셸 박스틸, 영킴 하원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부유한 아시안 그리고 라티노 유권자 표심이 중요하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에게 후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총 2,400만 달러를 모금해서 전분기에 2배를 기록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되자 구치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 청사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연준의 최근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어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 관측됩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전주보다 18,000건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법인과 개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18%나 늘었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지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란 중부 케르만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 이란이 미국을 암시하며 적들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IS 소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방의회에서 예산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플랜 B는 없다고 밝히고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가해자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잠시 멈춤 국면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 움직임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구단이 한국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년 450만 달러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툴루즈와의 프랑스 슈퍼컵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마이애미에게 96대 110으로 패해서 3연패 당했고 LA 클리퍼스는 피닉스를 131대 122로 꺾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가요? 네. 내복을 입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가요? 그래도 또 내복 챙겨 입으면 좋죠. 춥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남가주 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 속에 오늘 새벽부터 지금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서 더 체감 온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강풍주의보가 곳곳에 발령되어 있습니다. 최대 50마일 돌풍을 동반한 3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타운패스와 고먼 이런 5번 프리웨이는 내일 새벽 1시까지 강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남가주 일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낮게 유지돼 추운 날씨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젯밤에 강풍이 불면서 일부 지역에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샌프란도 밸리 지역 셔머록스의 노블 애비뉴에서 거목 한 그루가 거의 뿌리째 뽑혀서 쓰러졌고 주택과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덮친 것입니다. 또 전기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으며 이로 인한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을 기준으로 해서 LA 수도전력국인 DWP 고객 217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남가주 에디슨사는 LA 카운티 내 236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도 밤새 분 강풍으로 인해서 도로 곳곳에는 나뭇가지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수 오염수 유출로 롱비치 해안가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롱비치시 보건국 책임자 애니사 데이비 박사는 샌게브리엘 지역에서 일어난 하수 유출로 인해서 해안가 일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롱비치시 보건국은 어제 오후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하수 본관이 기름으로 막히면서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출이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질 검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일단은 롱비치 해안가 일시 폐쇄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오늘 토요일까지 남가주 해변 곳곳에 입수를 금지한다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수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린 비로 인해서 오염수가 바다에 합쳐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우려하며 바닷물 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8,000건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6천 건보다 14,000건이 적은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정리해고 현황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중반부터 2주 연속 증가했지만 3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연말연시 휴가철에 대비한 노동 수요 증가가 실업수당 청구 감소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견고한 흐름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부합한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평가입니다. 앞서 연방상무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에 그쳐서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 없이 지난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보다 컸다는 민간 정보업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지난 12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6만 4천 개가 늘었습니다. 전월의 증가폭 10만 1,000개 대비 6만 3천 개 늘어난 규모이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13만 개나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가 접계급에서 고용이 5만 9천 개가 늘어난 게 지난달 고용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2만 4천 개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1만 3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전문 체인인 스타벅스가 개인컵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0센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 내 체인 커피숍이 개인컵을 수용하는 것은 처음이고 스타벅스가 최초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통해 2023년 1월 3일, 즉 어제 날짜를 시작으로 매장 이용을 비롯해 드라이브 스루와 앱을 통한 주문 시에도 개인컵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30년까지 쓰레기를 5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도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재활용 가능한 컵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주문 시 개인컵을 가져왔다고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라디오솔 방송이 새해를 맞아 2024년 한 해를 진단해보는 새해 경제 전망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새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몰기지 등 장기대출 금리도 인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한 해 치솟았던 몰기지 이자율도 새해에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몰기지 금리 하락은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서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게 되며 결국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브리지 인베스먼트 그룹의 영조 경제학 박사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는 약 18만 개의 매물이 나와 있으며 평균적으로 2달 반 만에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현저히 부족한 매물수입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 즉 이자율의 하락이라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2%에서 5% 수준의 주택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높은 렌트비로 인해 다세대 주택은 새해에 안정적이고 좋은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건물 시장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높은 이자율로 집을 구입하지 못한 많은 수요가 있고 고용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높아질수록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올 한 해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하는 이자율의 하락이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 비용과 자본 가용성의 상승, 증가하는 공실률 등 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 부문은 노동력 부족과 비용 상승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축 주택 수요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한인타운 부동산은 타운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타운 경제 활성화 추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 미셸 박스틸과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부유한 아시안과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가 이번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대선과 함께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영김 하원의원의 3선 도전이 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를 지역구로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당선 향방은 부유한 아시안과 라티노 유권자들이 좌우할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즈는 UC 어바인 대학이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오렌지 카운티 부유한 아시안과 라티노 유권자들의 경우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열렬한 지지층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무당층으로 기울다 보니 부동층인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판세를 가르는 데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역 부유한 아시안이나 라티노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특정 정당의 애착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선이나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에 따라 표심을 결정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아성인 가주에서도 보수 공화당 색채가 깔린 오렌지 카운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제치고 공화당의 영김, 미셸 박스틸 의원이 2020년에 당선되었고 올해 3선에 도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더 이상 특정 정당에 개런티된 표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양당 후보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 충성도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정책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영김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구의 주민인 한 부유층 라티노 유권자는 올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점은 연방의회에서 필요한 정치인은 공격적이지 않고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정치인들이 당쟁에 휘둘려 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다며 의회에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유권자 38%가 백인, 34%가 라티노, 그리고 아시안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라티노와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종적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정당들은 특정 정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후보들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아시안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름 리틀 사이공의 커뮤니티 센터를 열어 오렌지 카운티 지역 아시아 유권자 아웃리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라티노 커뮤니티의 경우 아직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측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냈던 성과를 보면서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도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Doing what they intend to do. So 7 minutes is pretty good, especially for a place that seems pretty rural and it's a small town. It's, you're not talking about the middle of, downtown Atlanta or Memphis or any of the other cities we've seen. So that's a pretty quick response. I also noted that he said 아이오와주의 페리 고등학교에서 오늘 오전 잠시 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셰리프국은 용의자 체포로 더 이상 이 지역 위험 상황은 아니라며 방금 전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그 외의 소식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죠. 특히 밸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바람주의보 발효돼 있고 해안에는 파도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은 점차 맑게 드러나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상태이고 찬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 기온은 보다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밤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더 떨어져서 보다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소 강한 바람은 금요일인 내일까지 불겠고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기온은 다음 주 중까지 남가주에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42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65도, 39도, 해안 지역은 65도, 4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낮 최고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헬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헬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의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31일에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의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명문대학교가 운영하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잇따라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어제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텍사스 어스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미국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서론과 함께 주정부의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거 에버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했고 올 3월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 명소인 금문교 골든게이트, 이 자산 방지를 위한 스테인레스 안전 그물이 다리 양쪽 아래 설치되면서 이를 위한 활동가들과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들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937년에 완공된 금문교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거의 2,000명의 사람들이 다리에서 투신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시당국은 10여 년 전에 이미 안전망 설치 사업을 승인하고 2018년 6m 너비의 철제 그물망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와 항의 등으로 지금까지 완공이 지연됐었는데 교량 바닥에서 6m 아래 설치된 이 그물은 차를 타고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보행자들이 다리 난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망은 샌프란시스코만 입구에 설치된 빨간색의 금문교에 흔히 닥치는 강력한 파도와 짙은 안개, 폭풍우 등 악천후와 여러 가지 다른 악조건들을 견뎌낼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공사가 완공될 무렵에는 이 설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간 평균 투신자가 3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어 설치 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량 책임자는 스테인레스 철조망은 탄력도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내리는 것은 치즈 가리 책칼 위에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면 지난해 이곳에서 투신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149명이 소방구조요원들과 자살방지단체 시민들의 설득으로 시도를 포기하고 목숨을 구한 바 있습니다. LA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봉제업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봉제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외의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봉제업체가 100만 달러가 넘는 미지급 임금을 상환하게 됐다고 연방노동청이 발표했습니다. 가주 봉제업 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지급 임금 상환 케이스입니다. 연방노동청은 3일 LA의 봉제업체인 국회시 LAC와 국회시 INC, 프리미엄 퀄리티 어페럴 LAC와 프로미엄 퀄리티 어페럴 INC 측에 노동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노동법 규반 위정에는 전직 가주 노동부 부커뮤니셔인 콘라도 고메즈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금 명세서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에서 작업 현장으로 수사관들을 파견하자 업체 측은 봉제업소의 전력을 차단하고 일하던 직원들을 서둘러 작업 현장을 비우도록 명령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노동청은 밝혔습니다. 노동법을 위반한 봉제업소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의류업체인 비욘드요가 LAC는 노동법상 연대 책임을 지고 봉제업체가 직원들에게 밀린 오버타임 등 총 82만 2천여 달러를 물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시와 프리미엄 퀄리티 어페럴에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20만 달러를 물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포모나에서 한 부부가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구매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기 위해 만났다가 권총무장한 구매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아이패드를 강탈당하는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에더라 레이스 씨로 지난달 23일 로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웹사이트인 오퍼업에 아이패드를 올린 뒤 거래가 성사되어 구매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레이스 씨 부부가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테슬라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구매자가 다짜고짜 레이스 씨를 밀치고 목에 권총을 들이댔으며 또 다른 공범 한 명이 길거리 코너에서 뛰쳐나와 레이스 씨 부부를 위협하며 아이패드를 강탈하려 했습니다. 레이스 씨는 아이패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용의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아이패드를 빼앗겼고
레에스 씨의 아내는 이 와중에 용의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강탈당했습니다. 레에스 씨는 용의자들로부터 몸싸움 끝에 얼굴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제화된 유기물 쓰레기 분리 배출법과 관련해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시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SB 1383에 따르면 유기물 쓰레기는 이제부터 전용 수거통인 녹색 쓰레기통에만 별도로 버려야 합니다. 즉 음식물에 대해서는 매립 쓰레기 또는 재활용 쓰레기와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이 퇴비화가 가능한 물질을 말하는데요. 잔여식품,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 바나나 껍질을 비롯한 각종 음식과 관련한 쓰레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 위반 시 적발되면 개인 또는 사업장 등 하루에 최대 $5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역 정부 역시 위반 건마다 하루 최대 $10,000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SB 1383 법안은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한 기부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 규정에는 식료품점, 레스토랑 같은 식품업계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식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지역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해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물은 식량 부족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과실파리에 이어서 감귤 녹화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식품농무국은 어제 남가주 전 지역에 감귤 녹화병 경보를 내렸습니다. HLB로도 불리우는 이 식물병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현재까지는 치료 약제가 없고 한 번 감염되면 감귤에서 쓴맛이 나고 감귤나무가 차차 말라 죽게 됩니다. 농무국에 따르면 현재 감귤 녹화병은 옥스나드와 LA 카운티, 샌디에고 북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귤 녹화병은 감귤 잎에 불규칙한 무늬를 만들거나 잎을 마르게 하고 이래 인해 과실이 정상적으로 익지 못하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감귤 녹화병 확산으로 인해 오렌지 경작지가 많은 이곳 남가주 일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무국은 남가주 일대 감귤 녹화병 격리 지역 주민에게는 집이나 농장에서 기른 감귤 등 과일류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좀 창피한 소식인데요. 또 이 성문제입니다. 멀리 아르헨티나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바호플로레스 지역에서 한국식 노래방 2곳을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인 남성 7명을 체포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7곳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과 다양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체포작전에는 무인 비행장치를 비롯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등지에 있던 다국적 여성 30명을 구조했다며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롯한 관련 조치가 수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 진술을 청취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인신매매 및 성착취 범죄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연방경찰은 소셜미디어에 피의자 체포 사진을 게시하고 성적 착취를 통한 인신매매 혐의가 있는 한국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없어는 곧바로 폐쇄됐습니다. 미얀마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의 온라인 로맨스 금융 사기 피해자가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미국인 CYC는 제시카라는 이름의 낯선 여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친구가 되었고 제시카가 권하는 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그는 13억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Please help me, Jessica. Please help me. It's been a living hell. 미국에서는 요즘 CYC처럼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과 중국 조직 폭력배가 인신매매한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며 온라인 사기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폭행을 가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인 라케시 씨는 IT 업무를 하는 줄 알고 갔지만 미얀마의 이 범죄 조직에서 돈도 못 받고 11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하다가 운 좋게 도망쳤습니다. 라케시 씨는 가짜 온라인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미국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야만 했습니다. With using a Russian girl fake profile, I need to scam the people. 미국 당국은 미얀마 정부에 이 범죄 조직을 단속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FBI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아직은 없는 듯합니다. 자, 아이오와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소식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주의 이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7시 40분 아이오와주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총격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첫 등교하는 날입니다. 2024년 첫 등교하는 날에 이런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과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위험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총격범은 체포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페리시는 아이오와주의 주도인 디모인으로부터 약 40마일 떨어져 있으며 주민 약 8,000명에 달하는 소규모 도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페리 고등학교는 페리 커뮤니티 교육구에 속해 있고 이 교육구에는 총 1,78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교육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이오와주 페리 고등학교 총격범은 지금 사망한 것으로 속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하게 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재판 관련 기록이 실명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성범죄와 관련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은 없지만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전직 대통령, 유명 인사, 유명 스포츠 선수, 연예인 이름이 줄줄이 적시되고 있어서 이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입니다. 앱스타인은 미국 각계 유력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버진 아일랜드의 별장과 뉴욕 자택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로 수감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앱스타인의 성착취를 도운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그동안 익명 처리했던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 40건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실명 공개된 문건에서 피해 여성은 자신이 억만장자 사업과 톰 프리츠커, 헤지펀드 거물 글렌 더빈, 조지 미첼 전 상원 의원,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 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피해 여성은 앱스타인에게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린 소녀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앱스타인이 여자친구 맥스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클린턴과 함께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도 언급됐습니다.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물었던 조종사는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을 비행기에 태운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And they talked about mostly what had been reported on or rumored about people like Bill Clinton. These women were asked if they had ever been on a helicopter with Bill Clinton. They denied that. 또 이미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영국의 앤드류 왕자도 실명으로 관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코퍼필드, 가수 마이클 잭슨 등도 거명됐습니다. 실명 공개된 인사들이 실제 미성년 성범죄에 연루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문건 속 많은 남성들이 성적 비행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앱스타인과 가까웠다는 것만으로도 평판을 잃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후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헤일리 캠프는 어제 지난해 4분기 동안 모두 2,4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8만 3,900명의 신규 후원자가 장치 자금을 보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할 때 후원금이 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직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 경선 후보들은 전분기 후원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여론조사 분석 결과 공화당 내 중도 보수층은 니키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록스가 전체 직원의 15%를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도 미국 기업들의 해고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고하는 데도 있고 또 계속 채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좋은 상황입니다. 제록스는 조직 구조 및 운영 모델 개편을 위해 1분기 안에 전체 직원의 15%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새 프린터들 많이 안 써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네. 2022년 말 공시 기준 제록스의 전체 직원 수는 2만 500명이었던 만큼 3천여 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연준의 최근 회의록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죠.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보여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연준 회의가 끝난 뒤 제롬 파월 의장은 2024년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지 향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make decisions about the extent of 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and how long policy will remain restrictive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새로 공개된 연준 회의록을 보면 당시 파월 의장이 말한 문장에는 기존에 없던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에서 혹시라도라는 표현을 넣어 금리 인상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도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거의 잡았고 물가 반등 위험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올해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 금리 인하 결정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마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Forecasting is difficult. Conditions are ever evolving. And as they do, so will our approach. So buckle up. A reminder that buckling up is the proper safety call, even if you do expect a soft landing. 올해 6번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던 시장은 회의록 공개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던 시장이 연준 회의록 공개를 기점으로 기대감을 누그러뜨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월가 은행들이 중국 사업 존폐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은행과 자산관리사는 최근 수천만 달러를 들여 중국 내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용을 늘리고 관리상 장벽도 발생시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골드만삭스와 UBS도 비슷한 문제로 몇 년째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월가 대형 은행들은 중국 본토 내 자회사 대표들에게 민감한 회사 전략과 관련한 브리핑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청해서 추가 세부 사항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 일부 주정부 청사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조지아주 이 총무부는 어제 오전 8시 30분경 X를 통해서 주 청사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접근을 삼가해달라고 발표했고, 조지아주 공안부는 아틀란타에 위치한 주 청사를 수색하고 폭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오전 9시 다시 주 청사를 개방했습니다. 미시시피 주 청사도 어제 폭탄 협박으로 건물 전체가 폐쇄됐고 주의회 회의도 중단되게 됐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청사 전체를 수색했고 폭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을 개방한 것입니다. 몬타나주 청사 역시 어제 폭탄 설치 신고로 2시간 동안 폐쇄됐지만 조사 결과 근거 없는 협박이었다고 주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커네티컷과 와이오밍, 미시간주도 비슷한 협박을 받았지만 주 청사는 폐쇄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성탄절 미국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 경찰 출동 허위 요청 신고가 잇따른 데 이은 유사 사건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 차출을 거부했죠. 한 경기만 뛰고 갈게요 라고 해서 한국 대표팀 차출을 거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경기 둘 다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홈 경기였는데요.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96대 110으로 패하면서 지금 3연패 중입니다. 레이커스 최근 성적 굉장히 좋지 않죠. 최근 12경기 2승 10패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원래 레이커스가 수비 못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오프시즌에 이를 강화했어야 되는데 일단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우승해가지고 좀 안이한 마음을 가졌던 게 정규 시즌 성적에 쭉쭉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초반에 조금 헤매이더니 지금 이제 제자리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기대했던 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피닉스 선즈를 131대 122로 꺾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조만간 2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성적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슈퍼컵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YTN입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이 대결해 우승컵을 가리는 슈퍼컵. 전반 3분 만에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터집니다. 덴벨레가 내준 땅볼 크로스를 이강인이 쇄도하며 왼발로 툴루즈 골문을 엽니다. Turned into the net by Lee Kang-in. It's a great start to the game for Paris Saint-Germain. They're in front inside 3 minutes here.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골, 리그에서 한 골을 넣은 이강인의 시즌 3호 골입니다. 이강인은 전반 34분 스래핑에 이은 멋진 시저스 킥을 때렸지만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멀티골은 놓쳤지만 프랑스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44분 음바페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며 툴루즈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음바페의 드리블과 반박자 빠른 슈팅이 돋보였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 있을 때 소속팀이 후안컵에서 우승했지만 대표팀 차출로 경기에 뛰지 못했습니다. 유럽 진출 후 사실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셈입니다. 기분 좋게 선제 결승골을 넣고 우승컵을 나는 이강인은 이제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클린스만호에 합류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베이스캠프인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적응에 돌입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컵을 되찾으려 떠난 축구대표팀이 마중 나온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훈련 캠프인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에 조금은 지친 모습. 동트는 사막을 버스로 이동해 국내에서 떠난 본진이 먼저 호텔에 도착했고 유럽에서 출발한 선수들도 차례로 짐을 내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빡빡한 박싱데이에 나란히 득점 행진을 이어간 손흥민과 황희찬은 팬들에게 받은 꽃을 들고 기분 좋게 팀에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선수 모두 최근 3경기에서 2골에 도움 1개씩. 리그 득점 공동 3위와 6위에 오른 만큼 골 감각은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대표팀은 도착한 날 오후부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패스 훈련과 미니게임까지 시차 적응과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첫날부터 흠뻑 땀을 쏟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형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막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골을 넣으며 프랑스에서 첫 우승컵을 거머쥔 이강인까지 합류하면 대표팀은 하루 더 손발에 맞추고 6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가 탄생했습니다. 네, 고우석 선수입니다.
LG의 마무리 투수였던 한국 프로야구 LG의 마무리 투수였던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에서 김하성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고우석의 계약은 2년간 총액 450만 달러. 많지 않죠? 네,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성적에 따른 1년 연장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최대로 다 받으면 한 950만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옵션을 모두 다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고우석 선수는 돈보다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주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우석 선수는 이종범, 이 바람의 아들 이종범 전 선수의 사위입니다. 네. 이종범네 가족이 모두 메이저리그로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샌디에이고가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른손 불펜 투수 고우석과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2년간 450만 달러, 약 59억 원의 계약이라고 보도했지만 각종 옵션을 채울 경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고 마지막 2026년엔 300만 달러를 받아 총 보수도 940만 달러, 약 123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애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지만 고우석은 금액보다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SNS를 통해서도 한글로 고우석 선수 샌디에이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진출하면서 원소속 팀인 LG도 최소 87만 5천 달러에서 최대 161만 달러를 이적료로 받게 됩니다. MLB.com은 고우석이 최고 98마일, 평균 90마일 중반대의 패스트볼을 던진다고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구도 구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바람의 손자 이정우와 천암 내재 관계임도 설명했습니다. 김하성과 한솥밥을 먹게 된 고우석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샌디에이고의 주축 불펜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He is someone that the Padres believe could fit into their late inning triumvirate along with Robert Suarez and Yuki Matsui as well. 2017년 LG에 입단한 고우석은 통산 19승 26패, 139세이브,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했고 지난해 팀을 29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오는 3월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가 맞붙는 MLB 서울 개막전에서 김하성뿐 아니라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고우석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아이오와주 관련 소식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오와주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 아이오와주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는데 등교하자마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페리시는 아이오와 주도인 디모인으로부터 약 40마일 떨어진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